10시 구간대 확실히 좀 변동성이 커지네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다시 확 바뀝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 분위기만 하더라도 오미크론 괜찮네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갔었잖아요. 다시금 오미크론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매기 가면서 제약바이오 장 초반에 많이 밀렸었죠. 그런데 뭐 동화약품이라든지 현대바이오, 뭐 국전약품, 현대약품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WHO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경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19 대확산이 일어날 경우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WHO 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치료제라든지 몇몇 종목군들 위주로 다시금 맥이 형성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쪽 변화 상황이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탄력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고요. 오미크론 얘기 좀 더 빅픽처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괜찮다 아니다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순간순간 멘트가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오미크론 변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은 어떤 식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오미크론 변이가 지난 주말부터 시장을 상당히 좀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요. 요거를, 그 구분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관심 변이라는 게 있는데, 요런 것들은 이 좀 더 과학자들이 연구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뭐 그런 변이를 관심 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관심 변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자,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말에 조금 시끄러워지면서 바로 우려 변이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 우려 변이라는 것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백신에 대한 강한 내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변이를 우려 변이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이 오미크론 변이는 저 우려 변이로 지금 긴장감을 상당히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 뭐, 이 오미크론 변이는 보츠나와에서 처음으로 발견돼서, 그 다음에 뭐, 남아공으로 확산돼서, 지금 현재는 그 발견된 첫 지역인 아프리카 외에도 유럽의 축구 선수들도 지금 감염이 됐다 그러죠. 집단 감염이. 유럽, 그 다음 아시아, 홍콩 같은 데서는 이 호텔에서 맞은편 격실에 있는 뭐 그런 사람이 감염이 돼서 이게 공기 전파도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강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고요. 또 북미 쪽에서도 캐나다 쪽에서도 확산이 돼서 전 대륙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우려들이 현실화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나요? 예, 이 전파력이 강한 전파력이 갖고 있을 거다라는 그 우려의 근거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변이 때문인데요. 자,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인체의 세포의 그 저 수용체를 여는 그런 열쇠 역할을 하는 그런 단백질이죠. 자,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인체 수용체에 그 침투할 수 있는 열쇠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우세종으로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는 델타 변이 역시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델타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가 16개 정도였었는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는 32개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델타 변이보다 더 강한 전파력을 가졌을 걸로 의심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우세종이 될지는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변이들이 있었는데요. 뭐 남다 변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나와서 좀 우려를 주긴 했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거의 사라져 버린 상태죠. 자,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공식적인 연구 결과는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앵커님 말해 주셨듯이 WHO에서는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또 미국 쪽에서는 뭐 방역으로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감염병 연구소 소장 역시 마찬가지 막 얘기가 왔다 갔다 해요. 지난주 말에는 앤서니 파우치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뭐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저 방역으로 충분히 저 통제가 가능하고 봉쇄는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담당자조차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라는 거는 좀 위험한 그런 일이 되겠죠. 자, 하지만 문제가 있다라면 반드시 해결 방법도 존재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담당자들도 말이 이렇게 엇갈리니까 증권가의 시각도 뭐 상당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도 뒤죽박죽입니다. 오전에는 이런 뭐 진단키트라든지 그러니까 개장초 9시 구간에요. 진단키트, 치료제 이쪽이 뭐 급락하나 보다 싶다가 지금은 또 이쪽이 올라오면서 장 초반에 강했던 게임주들하고 지금 상승률 상위에 적절하게 좀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대응이 상당히 좀 온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각국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지난주 말에 좀 이런 것들이 창궐되고 난 다음에 시장의 충격도 상당했었고요. 뭐 각국에서도 전부 다 대책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자, 변이 바이러스 발견 직후에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 뭐 대부분 뭐 2%에서 4% 정도 하루 만에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 국제 유가는 마찬가지로 지난 주말에 하루에 13%나 급락을 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끝난 거는 뭐 한 2.6% 반등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락국에 비해서 상승은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빅스 지수도 마찬가지 무려 지난 주말에 54%가 폭등을 했는데 뭐 오늘 이 폭등에 비해서는 좀 이게 내려간 폭이 빅스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내려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 봉쇄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남아공 등을 비롯해 갖고 8개국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고요. 자, 유럽이나 뭐 독일 쪽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 그리고 뭐 이런 쪽에서도 대부분 다 남부 아프리카에서 출발하는 그 비행기 편을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2주간 국경 통제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장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서요. 변동성 확대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시장은 원래 상승하고 하락을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존재죠. 상반기에 우리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있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은 이 바이러스 같은 데에 대한 이 영향이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가져온 사례는 과거의 사례는 거의 다 뭐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그랬습니다. 일시적인 그냥 사례로 넘어가는 경우가 모두 다였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근데 연준 정책에도 조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러스 우려로 국제유가가 13%가 급락했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머리 아파하고 연준에서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었었죠. 자, 이 바이러스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달 중순에 열리는 연준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마찬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매파적인 얘기보다는 비둘기적인 그런 얘기로 시장을 달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강해질 것이다. 그렇다면은 시장 상황도 비교적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오늘의 큰 그림 그리면서 총정리해 주세요. 예,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자, 11월에 월봉이 나오는 그날입니다. 자, 근데 지금 월봉상 원래 4개 정도 음선이 나오면 다음 달에 대충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번 달에는 월 말에 이 오미크론 변이가 걱정되면서 그 부분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월봉상에 5개 연속 음봉이 떨어지면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역사상 5개 연속으로 음선이 난 적은 2004년도하고 2000년 이 2번밖에 없었고요.
자, 6번 음선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미국의 2008년도 그때 우리나라가 6개 연속 음선이 났었고요. 또 한 번 가장 긴 장기간이 7개 연속 음선이 났었는데 그때는 IMF 때입니다. 자, 지금의 상황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나 IMF 때 이런 때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때보다는 아마 훨씬 좋은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월봉상 음선은 5개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이 변동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뭐 지금 아직까지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12월 초까지 시장이 출렁출렁하면서 좀 마이너스로 갔을 경우에는 12월 초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한다라면 12월 달 같은 경우는 양선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통계치를 믿고 본다라면 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은 매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